반갑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K입니다. 제가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PDCA, 플랜, 두, 액션을 취하고 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플랜,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또 체크를 하고 액션을 취하는 PDCA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좀 더 의미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만약에 한다면요. 저는 딱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일기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방송 때 언급드렸던 학습된 무능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일단 되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효과는 뭐다? 감사일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학습된 무능에 빠져 있을 때는 부정을 하게 됩니다. 매사에. 스스로에 대한 부정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부정이 시작되죠. 나라에 대한 그런 사회와 환경적인 요소까지, 가정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쁠까? 보통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요.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가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일 꾸준하게 쓰다 보면 이것도 연구 그 발표에 따르면요. 그렇게 해서 2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뇌가 긍정적인 뇌로 탈바꿈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그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에서 언급됐던 그 연구 조사 결과와 또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꼽으면 첫 번째 감사일기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서 빨리 뭔가 어떤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제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또 혹은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되는데 가장 좋은 어떤 팁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바로 운동을 얘기합니다. 운동의 장점은 워낙 많지만 첫 번째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몸은 이거 대단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팔굽혀펴기를 20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0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이미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상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시간을 하다 보니까 딱 그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 텐데 딱 샤워하기 직전에 나의 모습에 되게 자도체 빠지게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도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요 정말 온몸이 탈진할 정도로 에너지 소모가 되게 커요. 왜? 200개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까 감사일기와 그다음에 운동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계획점검표 안에 두 가지를 넣고 꾸준하게 감사일기 쓰는 거는 뭐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도 달리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10분부터 시작했어요. 10분부터 설렁설렁 뛰어가지고 시작을 해서 10초씩 늘렸어요. 그렇게 늘리니까 이제 30분이 돼도 숨이 고르게 쉬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운동을 지식 큐레이터가 200개를 하니까 나도 팔굽혀펴기를 한 200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근육통이 발생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근육이 찢어질 수 있는 상처까지. 그래서 왜 그 가랑이가 뱁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그런 것도 역시나 일맥상통하는 건데 코끼리도 먹어치는 법칙의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법칙은 뭐다? 일단은 작은 그 어떤 성과에 만족하는 그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운동도 처음부터 1시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스트레칭 앞뒤로 한 5분 정도 하고 10분을 하는 그런 패턴부터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을 진행을 하시면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일기야 뭐 그냥 쓸 수 있으니까 크게 제가 뭐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상체 운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뺨을 벌려서 주먹을 쥡니다. 주먹을 쥐는 건 왜 그러다? 그냥 맨손으로 하면 여기 손목 쪽에
일단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하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주먹으로 쥐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만큼 좀 공간을 띄워놓고 2초를 또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올리는 거. 요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20개를 일단은 천천히 20개를 15개를 하고요. 그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세트를 하고 나서는 45초에 쉬는 시간을 두고요. 다시 하고 거기서 이제 4세트를 하게 됩니다. 15개 두 편 벌려서 주먹 쥐고 팔굽혀펴기를 15번씩 4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종목이 끝나면 한 1분 30초에 쉬는 시간을 또 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판 벌려서 팔굽혀펴기를 다시 합니다. 그때는 10개씩 4세트를 합니다. 그러면 15번씩 4세트 60개, 그 다음에 10번씩 4세트 100개. 그래서 100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뒤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로 하면 이 삼두가 나옵니다. 이두만 나오면 되게 볼품이 없는데 뒤로 팔굽혀펴기를 하면 삼두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로도 15번씩 4세트, 10번씩 4세트. 그렇게 해서 일단 팔굽혀펴기를 200개를 하는 그런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운동의 기본은 큰 근육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스장에 가면 벤치프레스부터 해야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판 벌려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발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한 판 벌려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 거고, 뒤로 하는 건 삼두를 기본 근간으로 하는 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복근 운동인데요. 그 무료로 요새는 앱이 잘 나와서요. 무료로 10가지 그 종목을 설명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동영상과 똑같이 보면서 복근 운동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10가지 종목을 한 종목당 1분씩 하면 팔굽혀펴기를 보통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크런치, 뭐 레프트 크런치, 라이트 크런치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요. 그렇게 10가지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종목에 저는 20개 정도를 하니까 어떤 복근 운동을 180개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버티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근 운동을 한 180개를 하고요. 하체 운동은 뭐 많이 아시겠죠. 그냥 두 편 이렇게 다리 벌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 요거를 20번씩 4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 앞쪽으로 벌려서 역시 굽혔다 폈다. 20번씩 4세트, 20번씩 4세트. 요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은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요거는 25번씩 4세트. 이렇게 하면 역시나 두 번째 운동할 때도 복근과 그다음에 하체 운동을 하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정도만 딱 해도 충분한 운동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먹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잘 쉬고 그다음에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두 번째로 다시 오면 우리가 아까 제가 왜 그 종목당 45초의 어떤 쉼이 종목당은 1분을 쉬고 그다음에 그 세트당은 45초를 쉰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이 언제 생기는지 질문을 드리면 보통 대부분은 운동할 때 아닙니까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 펌프질이 돼서 혈액이 모여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권상우 씨가 어떤 상체를 드러내는 영화를 찍기 전에 30분 동안 1000개 푸시업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펌프질이 돼서 몸이 구비가 되는 거고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쉴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한 번에 팔굽혀펴기를 200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트와 그다음에 종목을 제가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루는 상체, 하루는 복근과 하체 운동을 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 날은 유산소 운동이나 하루를 쉬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잘 쉬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잘 먹어야 되는 거, 칼로리를 잘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자세를 잡고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맨손으로 운동을 하니까 장점은 뭐다? 해외 출장을 가도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출장을 가도 맨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헬스장을 끊었지만 야근을 하고 뭐 밤 11시에 헬스장 못 가요. 그다음에 계절을 또 타요. 춥다, 덥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요. 매트리스 한 15,000원짜리 요가 매트리스 하나 사서 하게 되면 어떤 운동이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가급적이면 저는 뭐 전문가로 그리고 혹은 트레이너로 갈 거 아니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남성과 여성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저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하시거나 정말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에서 시작을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온다.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저는 15번씩 4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한 뭐 5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4세트 혹은 3세트를 하고 네, 총 토탈은 뭐 한 50개 혹은 30개부터 시작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뭐 일주일에 횟수를 늘린다거나 2주일에 횟수를 늘려서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쌓이면 저처럼 처음에 팔굽혀펴기를 뭐 20개밖에 못 하더라도 200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 역전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일기를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굳이 돈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